2025년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린랜드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린란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요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랜드를 팔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자꾸 여기를 팔라고 하는 걸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는 no, no.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일을 했냐면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덴마크 정부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꾸 팔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로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자, 최근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덴마크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며 요동치고 있죠. 자, 영국 BBC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극에 있는 영토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국방비를 대폭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최소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2조 1,800억. 새롭게 투입되는 자금은 두 척의 새로운 조사선, 두 대의 장거리 드론 등 주요 장비 구매와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있는 북극 사령부의 인력 증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는데요. 자, 그는 며칠 전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켄 하우리를 차기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발표하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서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테 에겐의 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논평을 내고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장터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랜 동안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기 때 2019년도로 돌아가는데요. 처음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덴마크 정부는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논평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자, 트럼프 당선인의 도발적인 발언은 이 덴마크뿐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등의 미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나마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미국이 파나마의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반환을 요구할 거다. 이야, 참 줬다 뺏는 것만큼 제일 치사한 거 없는데. 자, 이에 대해서 파나마 대통령은 트위터에 파나마 운하와 인접한 모든 지역은 파나마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모든 파나마 국민은 운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휘청거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마약과 불법 난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시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겠다고 팍 겁을 줬더니 캐나다 총리가 비행기 타고 바로 플로리다 날아갔죠. 그러면서 캐나다는 국경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6년간 9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이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멕시코 정부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수입 우려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선 상황입니다. 자, CNN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트럼프의 이 도박은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의 표적에 대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첫 주제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하는 이 그린란드에 대한 역사적 사실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북극 쪽에 큰 섬인데 얼음으로 꽁꽁꽁꽁꽁꽁꽁꽁꽁 얼려 있거든요. 북미 대륙의 동쪽에 있죠. 행정은 덴마크의 자치령으로요. 자체 정부와 의회를 갖고 있지만 외교하고 국방부는 그러니까 외교하고 국방은 덴마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있으니까 정말 추운 나라거든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추운 곳입니다. 남부 해안선에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구는 약 5만 6천 명밖에 안 살고요. 대부분 인디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주로 어업과 광업에 의존하면서 특히 새우잡이가 주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광이 없이 너무 추운 데가 관광도 안 돼요.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덴마크는 어떻게 그린랜드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자,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기에는 10세기에서 한 11세기 사이에 노르드인들이 그린란드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바이킹. 그러나 이 정착 초기는 15세기경 소빙기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죠. 다시금 재정착의 시기가 일어나는 게 1721년에 덴마크의 루터교 선교사인 한스가 그린랜드를 탐험하게 되고 기독교를 전파하기에 다시 정착을 시도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1814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나폴레옹 전쟁 후에 키엘 조약으로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그린랜드가 이전되었을 때입니다. 자, 20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동안 덴마크가 독일 나치에 점령되자 그린랜드는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쟁 후에는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다시 통제했지만 1953년 덴마크의 헌법 개정으로 그린랜드는 식민지에서 덴마크의 한 주로 승격하게 되고요. 1979년 그린랜드는 자치권을 얻어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2009년에는 더 확대된 자치권을 통해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여전히 외교와 국방만은 담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그린랜드를 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요.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군사적 및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특히 미국은 그린랜드에 P2P 공군기지를 포함한 여러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북미 방공사령부의 초기 경보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원, 그린랜드는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있죠. 히토류 금속, 석탄, 아연, 구리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런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전략적 자원 독립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기후 변화와 이제 북극의 항로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그린랜드는 이런 새로운 항로의 일부로 상업적 운송 경로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죠. 부동산 재벌답게 그린랜드의 잠재적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 특별히 관광, 자원 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럼프의 발언은 종종 외교적 협상의 일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린랜드에 대한 관심 표명은 덴마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협약을 얻어내거나 다른 국가들과 협약해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의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팔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안 판다 그러는데 살려고 하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1기 때 그토록 살려다가 실패한 이 그린랜드의 미국 매입.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기사들을 쭉 들으면서 딱 꽂히는 맞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군사적 전략 요충지, 그 다음에 뭐 관광, 부동산 개발 쪽에 굉장히 탐나는 땅덩어리가 그린랜드인데요. 그린랜드 뒤에는 천재, 우리의 친구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멤버십에서 넘어갔다가는 욕을 먹으니까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여러분, 저는 이 뉴스와 기사를 쭉 필터링하고 읽으면서 제 눈에 팍 꽂히는 단어가 바로 히토류였거든요. 히토류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광물인데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이 히토류 중국에서 많이 나니까 이 그린랜드를 먹게 되면 중국 의존도에 갇혀 있는 전기 자동차의 생태계가 이제는 그렇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해관계가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같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놀랍죠? 2025년 주목해야 될 이슈. 과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그린랜드를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살 것 같습니다.